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제가 워낙 자랑을 했더니 이게 안 열려요. 제가 그랬거든요. 책 3페이지로 저는 3시간을 강의할 수 있다고. 아니,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안 열리네. 대신 저걸 보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제 마이스토리 하고 저거 열리면 할게요. 네. 저는 오늘 뭘 갖고 왔냐면은 제가 요즘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저는 작년 1년 동안부터 벨로시티가 생기기 전까지 굉장히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벨로시티가 딱 생긴 거예요. 아, 나를 위한 거구나 라고 생각했겠어요. 움직이고 있으니까 아, 뭔가가 다가와도요 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움직이고 있는 현 상황을 얘기를 해드리려고 저희가 담았어요. 그래서 PPT가요 9장밖에 안 돼요. 이걸로 이제 말로 할 텐데 저는 뉴스킨 한 지 13년 됐고요. 13년 됐고 저는 피부관리실에 마사지 받으러 갔다가 저희 이현자 사장님 스폰서 사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받으면서 이현자 사장님이 사업 설명을 했겠죠. 근데 저는 뉴스킨이 온 게 아니고요.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103호예요. 103호에 요만한 인원밖에 없었어요. 제가 강의 들을 때는. 그래서 한 11시에 강의가 시작되는데 10시 50분쯤 도착해도요. 요 정도의 줄에 앉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엔 그랬었거든요. 근데 와서 들어보니까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프랜차이즈를 뉴스킨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제가 하고 있는 관리실을 5개를 운영을 하면 아, 돈이 되겠구나. 돈이 되면 나는 일을 하잖아도 들어오는 돈으로 나는 편안하게 먹고 살겠구나 라는 거를 잘못 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운영을 하고요. 또 하나를 오픈을 했어요. 2개를 오픈했는데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잘 되는데 내가 하지 않는 남이 하는 거는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년 안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1년 안에 저는 세미나를 계속 들었겠죠. 와서 듣는데 그때서야 뉴스킨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뉴스킨을 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니까 결과가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관리실을 했지만 프랜차이즈를 굉장히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듣는 게 열심히 들었겠죠. 열심히 듣다 보니 머리에 들어있는 게 있었겠죠. 그러면서 뉴스킨으로 풀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빨랐어요. 7개월 만에 저도 첫 번째 파트너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5개월 만에 제가 로비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1년마다 여행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여행을 가게 된 거는 저는 목표가 생기면 이 목표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잘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목표가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하질 않아요. 딱 하나가 내일이다 싶으면 딱 한 가지만 해요. 제가 이제 제주도에 가서도 앞에 앉아 계신 젊은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자기가 SNS로 뭐 유튜브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잘 안 풀린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나한테 맞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를 파고들어야지 일은 되는 거지. 남들이 저걸 한다고 해가지고 저거 한번 해볼까? 내가 이거 한다고 이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들어보면 앞에서 들어보면 그거 있잖아요. 아, 어떤 사장님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고 이거를 내 화를 시키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지금 가장 결과가 많이 나오는 것들 있죠. 이거를 파고들어야지 이 사업은 잘 돼요. 아, 이런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고요. 지금은 뉴스킨으로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가져온 자료는 뭐냐면 벨로시티예요. 하루가 다 벨로시티니까, 그렇죠? 벨로시티 좋으신가요? 네. 어떤 게 좋아요? 많이 보니까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고 또 유연성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저보다 막 더 좋은 멘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벨로시티는요 좋기는 하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또 굉장히 좌절되는 일도 돼요. 왜냐하면 움직이고 있는 분들에게는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보상을 들어보면 완전 다르잖아요. 그쵸? 보상이 옛날 보상이에요. 그죠? 옛날 보상인데 현재 보상으로 한번 풀어놔봤어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좋은 거, 남들이 하니까 좋은 거, 아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좋은 거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절대 벨로시티는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제가 1대1로 미팅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BD를 했고 팀메이트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1대 파트너가 6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12명, 15명 이 언저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어떤 사람을 후원을 해야 될지를 저도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벨로시티는 딱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지. 두 번째, 스폰서님이에요. 내가 스폰서님하고 같이 발맞춰서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세 번째, 나의 파트너를 나와 내 스폰서가 후원을 해줄 수 있는지. 돌아다녀 보고요. 제가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미팅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사장님 저의 파트너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눈빛이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는요 그냥 내 스폰서님이 좋기도 하고 별로인 것도 같고 이랬다면 지금은 내 스폰서님이 굉장히 좋으셔야지 돼요. 왜냐면 현재 골드라고 돼 있는 내 스폰서님이라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또 어때야 돼요? 내가 일단 골드가 돼야 되겠죠. 나의 파트너가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트립을 생각하고, 그렇죠? 역시 다르시구나. 리액션이 김건호 사장님 쪽이라. 조용해요? 아니요. 내가 잘 나와. 근데 제가 저희 파트너들하고 상담을 해보고 결과를 내보고 움직여본 결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장님들도 우리 사장님 저번에 우리 센터에 오셔가지고 세미나 해주셨는데 사장님의 파트너들하고 미팅을 정말 자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내가 내일을 하는 그 시절 있죠. 지금 현재도 그 시절이지만 작년까지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작년까지는 제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제 일대 만드는 거는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벨로시티가 생기면서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요. 제가 너무 리더십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반성을 더 먼저 한 사람이에요. 재반성을 딱 하고 나서요. 어떻게 했느냐면 일대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미팅을 했어요. 미팅을 하고 다 대화를 했어요. 어떤 대화를 했느냐면 앞으로는 내가 싫더라도 나를 좋아해라. 그렇잖아요. 내가 싫고 내가 밉고 여태까지는 마음에 안 드는 스폰서였어도 이제 앞으로는 나를 좋아해라. 그리고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서 해봐라. 적어도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적어도요. 제가 간 길까지는 알려줄 수가 있어요. 내가 골드가 됐다면 내 파트너가 막 생겼을 때 골드 되는 방법은 알 수 있잖아요. 알려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미팅을 했어요. 그리고 움직여라. 움직여서 파트너 대상자가 생기면 움직여라. 그리고 그분을 나에게 소개를 시켜라.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느냐면 명단 작성하세요. 명단 작성해서 궁금하신 파트너 있으면 저하고 상담하세요. 라고까지밖에 안 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나에게 명단을 제시를 하고요. 이 명단은 이렇고. 그래서 지금은 카톡이 굉장히 잘 와요. 사장님 제가 이래 해가지고 대구 가서 미팅을 했는데요. 그 파트너가요. 그분이 예비사업자인데 어쩌고저쩌고 막 와요.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덜 있는 것 같아도요. 아 이분이 움직이시는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아 그러면 이분은 1년 안에 뭔가는 되겠구나. 안 이루어져도 내년에는 되고 내년에 안 이루어지면 그 후에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벨로시티의 기회를 한번 보세요. 15명에서 6명으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6명만 하는 게 아니고 7명 해도 되고 8명 해도 돼요. 근데 일단 내가 목표는 자 처음에 그냥 나 혼자 골드다 그러면은 4명의 1대를 먼저 내 능력이 없으면은 유주스키는 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이 내가 뭔가를 나의 일대를 펼칠 수 없잖아요. 그러면 2대 후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골드가 됐다고 2대, 3대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굉장히 절실하게 느꼈던 사람이에요. 제가 골드가 되니까요 1대가 생기고요. 루비가 되니까 3대가 생겨 있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사장님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나는 골드가 되는데 오늘 갑자기 저 밑에 막 4대가 생겨 있어요. 이거는 나의 영향력보다는 그룹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룹의 시스템에 합류를 잘한 내 파트너가 어느 파트너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나의 영향력을 키우려면 책 많이 읽으셔야 되고 세미나 많이 들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세미나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책 중에서도 제가 저희 이제 임재기 사장님께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루비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쇼더플랜 책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저희 옛날에 초창기 때요. 다 읽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전 숫자에 굉장히 강해요. 벨로시티가 나오자마자 저는 만포인트 하면 얼마고 다 외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책을 딱 첫 장을 열면은요 2 곱하기 2는 6이라고 나와 있어요. 숫자가 나오는 순간 책을 읽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그냥 훑는 형태만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쇼더 플랜이 저는 딱 벨로시티라고. 이게 딱 나오면서 쇼더 플랜을 읽으니까요. 맞구나. 내가 왜 이 책을 진작에 읽지를 않았을까. 그리고 이 책만 정확히 읽어서 파악을 하면 어떤 누구든지 후원을 하고 그 후원을 하는 그 의미를 알겠구나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파트너 사장님께 그 책을 읽으라고 그랬더니 딱 한 번 읽고 말더라고요. 제가 10번을 읽으라고 했어요. 10번을 무조건 읽고 달락달락 북미팅을 할 때 그냥 달락달락 다른 책으로 넘어갈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올 1년 동안 그 책만 이해하면 벨로시티로 무리 없이 성공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저희는 한 번 딱 읽어보니까 알겠잖아요. 이미 지나온 세월이고 그거를 어떤 거를 내가 부족하게 했기 때문에 벨로시티가 생겼는데 이 좋은 기회를 내가 완벽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했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했으니까 벨로시티가 바로 바뀌면 저는 티메리트가 딱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티메리트까지는 못 돼 있거든요. 그럼 저는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그러면 사장님들도 한번 그 책을 한번 보시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파고들면은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추천 도서예요. 자, 벨로시티는 내가 6명을 먼저 하고요. 아니면 내가 4명을 하고 10,000포인트짜리 1명을 생기고 내가 5명을 1대1 내 노력을 하고 20,000짜리를 만들고 자 20,000짜리를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10,000짜리를 후원을 해서 20,000으로 올리고요. 네. 나의 눈 반짝반짝한 1대 파트너 5명 중에 1명을 컨택을 해서 그들과 매일 미팅을 하면서 10,000포인트짜리를 만들어내는 일인 거예요. 나는 왜 2만 3만 원인데 12,000이 없어. 막 이러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10,000짜리를 2만원으로 만들고 2만이 3만이 되고 3만이 4만이 되게끔 하는데 만이 됐다라는 거는요. 2만은 금방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지 2만이 3만 되고 3만이 4만 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들은 이미 움직일 자세가 돼 있고요. 움직임을 알아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아는데 감을 잃었을 뿐이에요. 그 감을 살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미팅을 지속적으로 하고요. 올리는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러려면 6명의 파트너만 있으면 되겠어요? 저는 벨로시티는요. 기존에 제가 지금까지 움직였던 15명의 팀메리트를 만든다라는 자세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15명의 팀메리트를 준비하는 자세면은요. 6명의 빅 리더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6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6명만 찾는 거예요. 6명만 찾잖아요. 2명도 안 나타나요. 명단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해드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저는 이제 이거는 굉장히 원초적인 얘기지만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 또한 뉴스킨을 지금 13년째 하고 있지만 소비자 구축 있죠. 쉐어 빌드 리드예요. 벨로시티가. 쉐어는 저는 그냥 소비자 구축이라고 제 나름 말을 해요. 소비자 구축인데요. 소비자 구축을 기존에는 에론 보너스 막 이렇게 데모해주고 보상 풀 때 소비자 보상 푸시잖아요. 지금은 소비자 보상을 안 푸시잖아요. 그럼 내 소비자가 바로 다음날 옆 뉴스킨 사업자한테 간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소비자 보상이 너무 커졌어요. 기존에는 포인트 보상이 있지만 지금은 금액 있죠. 금액에서 그 부가세 1.1% 떼거나 그 금액의 8%잖아요. 8%에서 최고 13%까지 되는데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5에서 13%인가 봐요. 참. 금액 제품마다 다르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 회원이 회원가입을 하고 AR로 얘기를 했어요. 소개받기로 했어요. 보상 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직무유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이 사람이 AR로 걸어요. 그러면 나는 정기 구매를 해서 정기적으로 먹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누군가를 소개를 하겠죠. 소개를 했을 때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상을 풀지를 않는 데모는 데몬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라. 그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정말 소비자들이 이탈률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5%하고 8%는 굉장히 달라요. 개념이. 제가 이제 제주도 가면서 그런 걸 한 번도 보지를 않았는데
그냥 저가 항공 마일리지가 있을까 이렇게 보고 티켓을 봤어요. 그랬더니 제비행 말고 뭐죠? 제주항공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이스타. 이스타 항공 이 티켓을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 5%라고 적립 5%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럼 5% 굉장히 큰 거잖아요. 네. 저희 뉴스킨 풀면서 5% 굉장히 크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OK 캐시백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0.0. 네. 20년 동안 기름을 넣었더니 20년 동안 20 저희가 차가 있은 지가 지금 한 5년 정도 됐으니까 OK 캐시백을 계속 넣었잖아요. 20 얼마가 적립이 됐어요. 그걸 금액으로 한번 따져봤어요. 저희가 장거리를 많이 다니니까 심심하니까. 그랬더니 몇 억 원어치 기름을 넣은 거예요. 근데 20 얼마가 쌓인 거예요. 근데 그 주의하시는 분이 이렇게 쌓인 사람을 못 봤나 봐요. 그걸로 기름을 넣어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러더니 그분이 다 기름 넣고 OK 캐시백에 이제 적립시키면서 갔나 봐요. 아유 가능하신데요? 이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캐시백이 작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뉴스킨 누군가를 소개하시는 분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보상 풀으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소비자 계속 소개 받으셔야 되겠죠. 그럼 그분이 사업자가 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는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투잡 세미나가 지금 각 곳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네. 이런 보상이라면 투잡 세미나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저녁에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알바로 잠깐 파트타임 일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많이 벌어야 100 못 보세요. 근데 소개 마케팅으로 3, 40만 원 받는다면 굉장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비자들이 사업자로 변형이 돼서 이제 대리점이 됐어요. 대리점이 됐잖아요. 그러면 3,000포인트, 5,000포인트, 10,000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자체를요. 3,000, 5,000, 10,000포인트는 기존에도 우리가 사업자들한테 그랬죠. 이거는 파는 사업 아니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는 팔아도 돼요. 네. 3,000은 좀 그렇지만 5,000포인트잖아요. 그럼 17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네. 10,000포인트 440만 원 나와요. 3만 포인트면 얼마 나오는 줄 아세요? 3만 포인트? 3만 포인트면 1,600 나오거든요. 1,600을 제가 또 따져봤어요. 3만 포인트를 하면 금액상 한 4,000 얼마 되더라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4,000 얼마인데 1,600이 나온다면 어마어마한 커미션인 거죠. 자동차 한 대를 BMW 한 대 팔잖아요. 그럼 저는 커미션 얼마 안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그거를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한 달 동안 내가 뉴스킨에서 3만 포인트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느냐, 어차피 같은 영업이라면. 네. 그런데 뉴스킨은 자본이 안 들어요. 뭔가 갖다 줄 이유가 없어요. 가서 데모만 막 해요.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을 막 해가지고 이 사람 한 명을 사업자 만드는 일이에요. 네. 라고 설명을 하다 보면은요, 정말 영업의 달인인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는 혹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사업을 하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파는 사업 돼요. 그분들은 커미션이 이 정도 나온다면요, 정확히 전달해서 정확한 소비자 만들어서 매니아 고객 만들어 소개받을 수 있는 능력들이 계신 분들이 주변에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사업자가 됐을 때 그분들이 혼자서 3만 포인트를 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뭔가 이 사업의 맥을 정확히 짚고요. 프랜차이즈 개념의 사업을 하시게끔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장사 개념이 되고 사업 개념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계속 영업만 했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뭔가 물건을 팔던 분들은요, 그 파는 그거밖에 안 돼요. 저도 이렇게 해보지만 사업을 했던 분들하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물건을 전달하는 일도요, 크게 했던 분들과 그냥 혼자서 개인 자영업을 했던 분들하고는 차원이 틀리더라고요. 계속 이걸 판다고만 생각해요.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드렸더니 10,000포인트 440만 원 나와 이랬더니 그러면 뭐하러 독립된 사업자를 만드냐고 10%밖에 들어오지 않고 5%밖에 들어오지 않는데 차라리 내가 40%를 받지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걸 정확히 풀어줘야 되겠죠. 당신 혼자서 뭔가를 정확히 전달해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지만 내가 정확히 전달해서 똑같은 복제가 됐을 때 그 확률이 1년 뒤에 얼만큼 큰지를 우리 김건우 사장님 숫자 잘 얘기하시잖아요. 1에서 2단계로 넘어가면 막 이거 있잖아요. 저는 그거 잘 모르는데 그걸 잘 안 풀어가지고 근데 이거를 제대로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사업자 개념이 되는 거지 파는 사업이 안 되는 거죠. 앞으로는 이게 더 명확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이제 사업자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목표가 생기셔야 되겠죠. 네. 어떤 목표가 생기셔야 되느냐면 저는 왜 트립을 1년에 2번을 만들어 놨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했어요. 사실은 회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1년 동안 상반기 때 딱 하고 나면 하반기 때 움직이지를 않는다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그 다음 연도에 또 못 가세요. 근데 저는 벨로시티를 향해 가지고 2번을 만들어 놨구나. 사실은 1년에 2번씩 이 트립만 딱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한 3년 뒤면은요, 그냥 뉴스킨에서 은퇴는 아니지만 정확한 복제가 돼서 나와 똑같은 사람이 매년 같은 곳에서 즐기고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 1년에 2번 트립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골드가 되고 트립을 가요. 그러려면 전체 4개월 동안에 OV가 5만 포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12,500포인트예요. 사실은 기존에 지금까지 이번에 골드코스트 가는 트립까지는 이게 더 쉬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3,000포인트 하고요. 1대 4명 4,000포인트, 2,000포인트씩 하잖아요. 그러면 1포인트가 더 작아요. 그쵸? 네. 8,000에 11,500포인트예요. 근데 지금은 4개월로 나면 12,500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벨로시티라는 빨리 회전되는 이런 보상 체계가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가다 보면 돈도 되고 여행도 1년에 2번씩 다니고. 그러면은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따라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싫지만 남들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내 일대에게 플랜을 짜주기를 어떻게 플랜을 짜줘야 되겠어요? 1년에 2번 가게끔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게 6개월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코타키나가 얼추 이제 지금 4, 5, 6이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으신 분들 못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벨로시티가 7월부터 완전히 이제 픽스가 돼요. 10월부터는 보상 체계가 완벽하게 달라져요. 네. 그럼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내년 4월 이제 트립 장소가 요번에 나올 텐데 트립 장소가 나오기 전에 나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 준비 내년 4월 거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어디가 나오던 간에 준비를 하셔서 그 준비에 맞게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나의 파트너와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걸 보니까 저도 그렇고 이제 김건우 사장도 그렇고 회사에 항의를 해야 되잖아요. 조금 타당하지 않는 거는 골드로 여행을 갔다 오고 루비로 가는데 루비 조건이 16만 포인트더라고요. 그럼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응. 근데 기존이 16만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연중 6개월 동안 하는 건데 그러면 2만 5천 포인트 정도가 돼요. 근데 신규가 가는 거는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안 나오긴 했더라고요. 신규가 가는 조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조건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좋은 플랜이 나오기를. 그런데 그게 나오기 이전에 이미 나와 있는 걸로 플랜을 짠다 하면 내가 어느 기준으로 갔다 왔던가를 파악을 하고 나의 파트너를 누구를 데리고 갈지 그거는 내가 지금 현재 4명이에요. 4명의 루비예요. 그러면 나의 파트너들 중에 10,000포인트짜리 20,000포인트가 없는 신규 루비예요. 그러면 10,000포인트짜리 만들어야 되겠죠. 네. 나와 트립을 같이 간다라는 조건도 있지만 내가 10,000포인트짜리 그룹을 형성을 해야 에메랄드 바로 진급이 되는 거잖아요. 네. 승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다 같이 플랜을 짜줘야 트립도 가고 승급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플랜은 기존에 저는 트립 플랜을 굉장히 잘 짰던 사람이거든요. 제 거를 해도요. 어떻게 하냐면 한 달에 그거를 매번 바뀌어요. 명단도 매번 바뀌고요. 이름 쫙 써요. 예를 들면 제가 BD를 진행해요. 12명의 명단을 쫙 적어요. 그래서 한 명이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 한 명이 별로다 그러면 얼른 바꿔요. 명단을. 그리고 달수를 계속 그래서 필요 없는 걸 계속 써요. 내가 그만큼 머릿속에 그게 각인이 돼 있어야 움직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플랜을 짜실 때
나의 플랜을 먼저 짤 줄 알고요. 나의 파트너들 플랜을 짜줄 줄 아셔야 돼요. 그 플랜을 짜는 거는 저는 트릭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리더가 되고요. 리더가 됐어요. 그러면 리더가 됐다라는 거는 최소 골드는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의 그 골드, 그 파트너 단 한 명밖에 없지만 그 파트너와 그 파트너의 일대 리더 찾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일단 내 목표가 골드코스트라면 내년 4월에 석세스 트립이라면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팀을 꾸려서 12,500포인트의 그룹을 형성을 했어요. 형성하게끔 나는 계속 후원을 해주면서 나는 뭐를 해야 돼요? 3명의 나의 1대 파트너를 찾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네. 어떻게 내 1대한테 모든 30일을 다 투자를 하겠어요. 그렇죠? 또 이거를 뭐 잘못 인식을 하면요. 그 사람은 붙들고 또 이래요. 그럼 나의 일은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나의 옆을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내 파트너가 나처럼 일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체크를 하다 보면 리더가 육성이 돼 있겠죠. 그러면 그 그룹은 내려놔도요 잘 움직여요. 그래서 그룹 형성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하고 나하고 같은 트립을 나는 루비로 가고 그분은 골드로 가고 그러면 저는 당연히 에메랄드가 돼 있겠죠. 네. 그럼 다음 트립 내년 9월 트립은 자동으로 가게 되겠죠. 이렇게 목표를 정확히 짜가지고요. 트립 목표를 꼭 정하세요. 트립 목표는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코타키나발루예요. 코타키나발루 요즘 네이버 쳐보면 얼마예요? 가는 거? 최하가 뭐 39만원짜리도 있고 막 29만원짜리 이렇게 있잖아요. 엄청나게 저렴한 거잖아요.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뉴스킨을 하고 있는데 리더들이 가는 트립은 어떤 건지 정확히 인지를 하고 한번 가보시라는 거예요. 가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대접을 받는 기분이 들면 그때부터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트립을 가서 그거를 느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놓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트립이 1년에 2번 이거에 포인트를 맞추고 나의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요즘은요 여행 굉장히 좋아들 하세요. 그런데 다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다 사비로 다니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뉴스킨에서 보내주는 여행은 남다르다. 가시면 그냥 남다른 거는 많지는 않아요. 굉장히 훌륭한 팀워크가 이루어진 단체이기는 해요. 그런데 요즘 여행이 너무 보편화가 돼가지고요. 그냥 내 친구들하고 가도 재밌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뉴스킨을 다 해서 트립까지 갔다 온다라는 거는 뉴스킨에 이미 미쳐있는 거거든요. 뉴스킨에 풍덩하신 분들은 다른 게 재미있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재미난 곳에서 재미를 같이 즐기셔야 되잖아요. 나의 스폰서, 나의 옆라인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나와 내 파트너가 같이 어우러져서 간다라는 생각만 하세요. 그거를 내가 찾아야지 누가 찾아주지를 않아요. 사장님들이 우리 최윤아 사장님이랑 김도훈 사장님이 뭔가 찾아줄 것 같잖아요. 그거는 찾아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저도 제 파트너들에게 뭔가를 찾아주고 싶지만은요. 그들의 명단이 나타나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들의 명단을 가지고 와서 사장님이 이런 파트너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컨트롤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줬을 때 나의 머리에 생각이 합심해가지고 그분을 리크루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는 상황이면 절대 해줄 수가 없는 게 일이에요. 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희 이제 기존에 오래되신 일대 사장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한테는 그랬어요. 그분들 다 같이 가야 되잖아요. 네. 다 같이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홀로이면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견디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는 그랬어요. 아기를 한 명만 낳으라고 그랬어요. 가짜든 진짜든 파트너를 한 명만 길러보면 그 기르는 방법을 알아요. 그 방법이 터득이 되지 않았어도요.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이분이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초대가 정말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무조건 포인트는 이미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해결 안 되는 부분에 파고 들어가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초대가 그래도 안 돼요. 그런데 그분들의 태도가 약간씩 달라지더라고요. 벨로시티는 여러 사람을 바뀌게는 하는데 이게 장기전으로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기존하고는 더 다르게 기존에는 그냥 여러 사람이
홀로이신 분도 계시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룹을 팀을 만드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팀을 만들어서 나랑 똑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팀이 형성이 돼가지고 막 숫자가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그 상대에서 박탈감 굉장히 느끼거든요. 그러면 못할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그룹을 내가 만들려고 무조건 노력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명단 찾는 일을 정말 많이 하셔가지고요. 명단이 노트에 빼곡히 있으셔야 돼요. 기존보다 명단이 더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마음만 바빠요. 벨로시티 속도전이라 그랬잖아요. 속도. 그러니까 마음만 바빠요, 다들. 다리가 바쁜 게 아니고 그냥 마음만. 그러면 힘든 사업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신보상 표 있죠. 이거 다들 많이 보셨잖아요. 네. 저는 딱 요것만 외우시라고 해요. 3,500하고요, 5,000하고요, 10,000. 그래서 만을 푸세요, 만. 이 정도도 못 외우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3,500포인트 되면 한 100만원 정도 된대요. 5,000포인트 되면 170만원 정도 된대요. 10,000포인트 되면 440만원 된대요. 이거를 일단 풀어줘야 사람들이 뉴스킨 돈 안 되네 소리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돈 되네? 돈이 되면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또 어떻게 해야지 할 때 내가 뭔가를 풀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그냥 나 혼자 그냥 뭐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팀워크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 팀워크라는 거는요, 나 혼자는 뉴스키는 절대 뭔가 풀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바깥에서 저희는 이제 관련되신 분들을 바깥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 플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일이 어딨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남을 짓밟아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내가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요, 그 선까지밖에 올려주지 않고요, 더 이상은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일은 어때요? 이 상대방이 잘 되게끔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주고 이 상대방이 나보다 더 올라가면 기분은 살짝 안 좋겠지만 그래도 금전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해지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솔직히 말하면 파트너보다 더 늦게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해야 되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일이 어디 있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여태까지 사장님이 했던 일과는 전혀 반대의 활동을 하셔야 이 일은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났고 내가 굉장히 뛰어났고 이걸 부각시키면 절대 안 되는 게 뉴스킨 사업이에요. 내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내가 너무너무 뛰어나더라도,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 있잖아요. 서울대생이 일을 절대 못한다고. 근데 할 수 있어요.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고 터득하는 순간 나를 내려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게 나오면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저도 초창기 때 그랬겠죠. 누가 들었으면 좋겠고 누가 와서 이거를 같이 들어줬으면 좋겠고 막 옆사람 생각이 나잖아요. 벨로시티 보상이 나오면서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나의 리더십이 이렇게 부족했던가? 나는 그러면 뉴스킨을 했나? 아니면 그냥 내 일을 한 거구나 라는 반성을 엄청나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엄청 돌아다니거든요. 저희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딸이 이제 25살이 됐는데 저희 딸이 뉴스킨을 같이 해요. 그런데 포인트 해결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애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저희 이제 부남차님이 스케줄을 잡거든요. 그런데 제가 막 미쳐버리려고 그래요. 저는 힘든 일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한 이유는 내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을 놓고 사는 게 제 이유였어요. 근데 지금 그게 가능하잖아요. 조금 편안해지려니까 벨로시티가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저는 또 열심히 뛰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저번 주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순천 갔다가 제주도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또 친정 아버지 제사더라고요.
갈까 말까 했는데 꿈에 또 아버지가 나타나요. 그래서 토요일 날 또 목포까지 갔다 왔어요. 일주일 내내. 그리고 이번 주는 월, 화, 수요일까지 여기 있고요. 서울에 있고 이제 목요일 날은 또 거제도를 가요. 거제도 갔다가 부산 갔다가 그리고 바로 또 이제 골드코스 거기를 가요. 그리고 다음 일주일 다 지나가죠. 요번 한 달 동안 집에서 잔 날짜가요. 한 5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둘째 애가 고3이에요. 고3. 어제 우리는 걔가 공부를 하던 뭐 하던 아무 상관 안 해요. 거실에서 공부를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5시 반에 잤대요. 7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늦는다고 태워다 달래요. 나 때문에 엄청나게 또 바쁘게 와야 되잖아요. 제가 가산에서 여기까지 지하철로 와야 되니까 태워다 줬는데 막 머리가 아프대요. 비몽사몽이래요. 그래서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다 라고만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부모로서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앞길을 터줄 수 있는 너는 지금은 앞으로의 직장은 이거고 이거를 제가 앞을 볼 수 있는 부모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딸 둘째 영어 선생님이 부모님 같아요. 저한테 항상 걱정을 해요. 이래요. 엊그제도 전화가 와가지고 어머님 솔리비가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래요. 그래서 아 왜요? 그랬더니 솔리비가 엄마가 전문대 가도 된다 그랬대요. 그런데 어머니 꼭 4년대 가야지 된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이래요. 저는 속으로 괜찮은데 나는? 근데 이제 부모로서 조금 책임감 없는 거 같잖아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꼭 4년대 가라고 조절할게요. 이랬더니 또 우리 딸이 이랬대요. 엄마가 졸업하고 뉴스킨 도와달라고 했더니 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뉴스킨 우리 큰애는 피부미용학과를 가가지고요. 졸업하자마자 저희 일을 같이 한 거예요. 얘가 사회생활을 안 하니까 너무 미안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둘째는 너는 절대적으로 2년 동안은 네가 하고 싶은 다른 걸 하고 와라라고 했는데 얘가 이제 막상 3학년이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희 전체 카톡 저희 팀방에 올려줬는데 한 달은 이렇게 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 언니가 마인드가 별로 안 좋대요. 자기 언니 마인드 별로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저희 친언니가 뉴스킨 사업 지금 9년째예요. 이모는 왠지 그룹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모가 해요. 우리 큰 신우님이. 근데 사업한 지 이제 3년밖에 안 됐어요. 고모는 왜 그래? 막 이래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나 랑연으로 갈래? 이런 거. 그 어린애가 저희 랑연 얘기 한 적도 없거든요. 웃기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 그룹을 TOG를 엄청나게 키우셔야 된다고요. 저희 랑연 얘기 한 적 없거든요. 근데 집에서 대화할 때 은연중에 나왔겠죠. 왜냐면 저희가 유선인 사장님 방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서 조옥시월 사장님도 알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올려줬어요. 저희 팀방에. 그랬더니 얘가 너무 웃기대는 거예요. 저희도 깜짝 놀란 발언이잖아요. 지금은 벨로시티는요 나 한 명쯤이야 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룹이라는 거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젊은 친구들이라든지 젊으신 분들은요 나의 뉴스킨 마인드가 어떤지를 보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의 그룹들이 어떤 형태로 일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형태보다 나의 그룹에서 하고 있는 플랜이 훨씬 좋다면 앞으로는 이 그룹이 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 이제 히말라야잖아요. 네. 히말라야가 엄청나게 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 합심을 해서 진짜 으쌰으쌰 해가지고요. 문화를 잘 만들어 놓잖아요. 저는 굉장히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PPT 자료를 만들면서 또 하나가 또 있거든요. LY 스쿨에서 김건우 사장님이 하신 거를 제가 그대로 해가지고 이 간판만 바꾼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걸 들고 가서 여기 사장님네 가서 해드릴까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이걸로 했어요. 저희 모셔가지고 해주신 거 있으세요. 그걸 제가 이제 부산에 LY 스쿨 가서 했던 건데
이거를 만들면서 저희 큰아한테 그랬어요. 이걸 다시 한번 내가 이제 글로만 써주고 저는 호흡도 못하거든요. 그랬더니 제목이 뭐냐면 그래서 기회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애가 이거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다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뉴스킨 사업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 기회의 신 안 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요 새롭게 눈에 띄고 새롭게 보인 것들이 있어요. 여태까지 들었지만 귀에 와닿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던 멘트들이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게 있었느냐면요 이거예요. 이거 저는 이 기회의 신이 이걸 들고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냥 이 머리 앞머리가 뭐 무성한 건 뭐 이거만 저는 머릿속에 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뉴스킨 사업을 했을 때 13년을 제가 했는데 겉핥기로만 저는 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뉴스킨을 정말 깊이 있게 진짜 뉴스킨 사업적으로 저 굉장히 사업적으로 했거든요. 13년 동안 저희 큰애, 작은애가 4살 때 시작했어요. 큰애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했어요. 그런데 큰애가 성인이 돼가지고 저랑 같이 같은 차를 타고 같은 세미나장에 앉아있을 거라는 거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저야말로 모든 사장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50만 원만 벌고 싶어서 뉴스킨 했다고. 저는 50만 원도 50만 원이었지만 여자 수입으로 150만 원이면 꽤 괜찮겠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루비가 되니까 2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평균 호수강물은 덜 나오지만 저는 꽤 괜찮았어요. 아, 그러면 이 수입이 지속적으로 나오면 정말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욕심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핀이 한 단계 상승되면서 저희 남편한테요 우리 딱 대고 얘기했어요. 저희 남편이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저를 알아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저는 제가 제 코드예요. 그런데 저희 고남사님은 못 알아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왜냐면 얼굴이 그냥 확 튀나 봐요. 개성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를 알아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남편에게요 저는 전업하라고 했었어요. 1년 딱 하고 제가 200이 넘는 순간 아 우리 남편이 이 일을 하면 굉장히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남편은 굉장히 꼼꼼하고요. 보기하고 틀려요. 굉장히 꼼꼼하고 정석이고 아주 그런 게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그 남편이 1년 만에 전업 절대 안 하겠죠. 3년 동안 제가 어느 정도 읽어놓고 제가 다이아가 돼서 입문했거든요. 다이아 평균 호원수당이 1000만 원이라고 했지만 저는 600에서 700 사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때 전업한 거예요. 그때 전업했고 저희는 백만장자가 이현자 사장님네 저희 위에 바로 스폰서님은요 8년 8개월 만에 됐는데 저는 10년 6개월 만에 됐어요. 그러면은 커미션이 딱 맞죠. 그렇게 됐을 때 입문을 해가지고요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굉장히 트러블이 심했어요. 굉장히 막 이렇게 치고받고 했다고요. 왜냐면 초보 사업자랑 마찬가지인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그냥 일을 봐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룰을 알고는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힘들었겠죠. 그런데 본인의 위치를 정확히 찾고 지금 저보다 더 활동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부부 사업자 계세요? 아, 부부 사업자세요? 남편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먼저 시작하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똑같이 하셨죠? 비슷하게. 한 1년 반 뒤에 아, 요즘은 저희 이제 1대 파트너들 중에 부부 사업자가 많이 들어와요. 저는 그렇죠. 그 똑같이 입문을 해도요 부부 사업자는 굉장히 힘들어해요. 똑같이 같은 입장에서 같은 시점에 입점을 해도 같이 입문을 하셔도 그거는 이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오로지 사업만 보고 가잖아요. 사업적인 부분, 큰 틀. 근데 여자분들은 해야 될 게 많잖아요. 포인트도 해결해야 되고 안에 들어가서 뭔가 살펴보고 또 파트너 눈치도 봐야 되고 남자분들은 또 눈치 안 보잖아요. 남자분들을 더 훨씬 이렇게 해주세요. 저는 이게 왜 사업인지를 알았어요.
이 일이 사업이라는 거는 그룹을 형성을 하고 그룹을 크게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벨로시티는 더 큰 그룹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남자분들의 마인드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2년 동안 엄청나게 치고받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마인드가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니 저는 차 타고 가면 저희 파트너 누군가를 험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은 그 사람 편을 들고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티격태격 하기도 했어요. 그럼 저는 딱 한마디 하거든요. 그냥 내가 말할 때 내 말에 호응만 해줘라. 그래, 왜 그 사장님은 그랬대? 한마디만 해주면 나는 그 사장님한테 가서 절대 얼굴 붉히지 않는다. 그런데 남자분들이 이걸 못해요. 이걸 못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잘하면 싸울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장님네는 부부사업자가 많이 올 거거든요. 그러면 남편분, 그 남자 사장님을 굉장히 대우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대모를 하셔야 돼요. 저는 남자 사장님들이 대모하시는 분들이 결과가 훨씬 빨리 일어난다는 거를 알아요. 저희 일대 파트너 중에 이낙희 사장님 대모 강의 하시잖아요. 거기는 이제 어차피 저희 마케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대모 강의용으로 많이 하시는데 저희 새로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헬스맨 막 이렇게 이런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저희가 이제 광주 후원을 한번 가가지고 같이 대모하시는 걸 봤는데 막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대모는 되게 잘하시거든요. 근데 저희하고 같이 가가지고 대모를 하시는 걸 제가 처음 봤어요. 저희가 있으니까 그랬는지 엄청 떠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대몬 가셔가지고 대몬 딱 하시고요. 제품이 거의 본인이 대몬한 제품 거의 다 컨설팅 하고 오세요. 이게 남자가 전하는 뉴스킨과 여자가 전하는 뉴스킨이 얼만큼 다르는지는 사장님들이 봐보세요. 저희가 데모를 하러 갈 때 남자 데모하러 안 가잖아요. 보통은 여자분 데모하러 가죠. 그런데 남자분이 데모를 해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내가 이 사업을 하면 내 남편이 나 대신 저런 일을 해주겠네 라는 인식이 들겠죠. 근데 내 남편이 같이 갔어요. 데모를 내가 해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평생 저런 일을 내가 다 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필히 데모를 하셔야 되고 앞으로의 데모는요. 저는 데모 도구를요. 시들리 비누 9만 얼마, 7만 얼마 하더라고요. 해외에서 직구로는. 그래서 저희 방 식구들은 다 샀어요. 남인영 사장님인가? 데모 강의 들으니까 그 명품으로 쫙 한대요. 저희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젊으신 분들은 야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데모도 고급지대요. 그러더니 다 샀더라고요. 데모 가방을 남자분들이 다 구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데모는 철저히 하시라고 했어요. 앞으로의 뉴스킨은요. 다시 원점으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창기 때 뉴스킨 전달할 때 데모를 다 보여주고 전달했잖아요. 지금이 저는 그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면 너나 할 것 없이 뉴스킨을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 거라는 얘기예요. 투잡으로도. 그런데 내가 정확히 전달한 뉴스킨 제품과 그냥 알고 있다고 그냥 옆집 언니가 소개시켜준 언니라고 해가지고 그냥 대충 전달한 뉴스킨하고 어떤 분에게 신뢰가 가겠어요? 명확히 전달하신 분에게 신뢰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에게 사업을 전달을 해주면 내 사업의 발전이 되겠구나 라고 인식이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초창기로 다시 돌아가서 데모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팀들도 데모 트레이닝을 계속 더 시키고 있어요. 이거는 저의 그냥 이렇게 사소한 생각이 아니고요. 저는 밖에 나가보면서 느껴요. 저희가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잖아요. 사실은 서울 경기권은 굉장히 잘 전달이 돼 있지만 전라도라든지 충청도는요. 사업자들이 한번 해봐야지 했다가 무너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전달이 잘못 전달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뉴스킨은 남다르다고 보면은요. 그분들이 다시 사업을 시작해볼 의향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리더십까지 갖추고 있어요. 그럼 팀 만들기가 쉽겠죠. 그래서 그 지역에 리더 한 명 세워놓고 그쪽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한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6명의 1대 파트너가 생기지 않았다. 그러면 수도권에 집중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내가 사는 지역에서 집중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저도 블루다이아몬드를 제가 서울 경기권에 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안산, 시흥 이쪽이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요. 지금까지도 거의 포진돼 있어요.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살고 계시는 그 영역에서 뭔가를 펼치시고 후원이 쉽게 될 수 있는 지역에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지방을 쫓아다녀보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리더 사장님들 지방 후원하러 많이 다니시잖아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그룹을 한 그룹, 두 그룹 정도 형성해놨다면 지방으로 펼치시면 돼요. 인지도를 높이는 거는 각 그룹의 그 지역의 리더가 얼만큼 포진되어 있느냐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내가 전달한 나의 1대 파트너가 그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게끔 도와주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을 때 가야지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마어마한 기회잖아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끝났어요. 네. 앞머리가 부성한 이유는 나를 발견한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기 위함이요.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지나간 나를 사람들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요. 내 말이 날개가 달린 이유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기 위함이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 잡을 수 없는 것 바로 기회입니다. 저울과 칼은 기회가 다가왔을 때 해야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합니다. 저울과 같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칼과 같이 날카로운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기회를 만났을 때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잡을 수 있는 게 기회지만 기회라는 건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다. 이거 너무 좋잖아요. 네. 준비된 자만이, 그죠? 이제 7월, 10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을 한대요. 지금도 늦지 않고 지금 앞으로 평생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 요맘때 또 똑같은 상황이 돼요. 아, 나는 왜 이러지? 이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준비하고 철저히 움직이시다 보면은요, 내년 요맘때 굉장히 풍성한 봄이 되고 풍성한 가을이 되겠죠. 봄, 가을에 우리가 결실을 맺어서 여행을 다니시면 되잖아요. 이 여행을 나 혼자 다니는 게 아니고 나의 파트너 몇 명과 같이 갈 건지, 나의 1대 파트너 6명과 똑같이 매년 1년에 2번씩 트립을 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12,000, 3만, 4만짜리가 아니고요, 10,000포인트짜리 3라인, 2만, 3만, 4만, 그래서 6라인을 전부 다 성공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7라인 때부터 15%짜리를 만들면 되죠. 15%짜리는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길게 후원한다는 마음으로 15%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엄청나게 기회를 주지만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 강의장이 꽉 차게끔 초대하셔가지고 그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내 영향력이 채워져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많이 듣고 많이 준비하시고, 제가 와보니 여기는 환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주도나 도서 지역이 굉장히 저한테 뭐라고 하겠죠. 제가 여기 오면서 지금 1시간 반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면 사장님들은 출근지가 여기잖아요. 네. 누군가를 초대를 해서 들려주다 보면 나와 같은 사람이 생기겠죠. 근데 내가 별로인 사람이면 나와 같은 사람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반성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나와 같은 사람이 복제가 됐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시간이 됐을 때 누군가를 후원하시면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장이 이루어질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벨로시티를 준비하는 것은 사진이요. 네. 이은미 사장님 좀 그러면은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여기 앉으세요. 네네. 제가 알겠습니다. 끝에 계신 분들 조금 안쪽으로 이러실까요?
포즈? 몰아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좋았습니다. 네, 우리 벨로시티를 제대로 준비하는 그 마인드와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고요. 반성 열심히 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이제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갈 텐데요. 네, 이제 마지막 시간 우리 오늘 네, 문제가 생겨서 피로해지신 것 같지만 네, 그래도 우리 모든 딱 해결사처럼 나타나가지고 해결해주신 우리 모두의 스폰서님이시죠? 김관우 스폰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강의 잘 들으셨죠? 네! 마지막 말이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예. 기회가 뭐라고요? 맞아요. 기회가 우연히 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니까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벨로시티 통해 가지고 성장해야 되겠죠. 네. 네, 공지사항은요. LOI 스쿨이 내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초대하셨나요? 네. 하셨겠죠. 네. 그 다음에 27일 날 누미스파 예약 접수 오전 10시부터 된다고 공개돼 있죠? 네. 누미스파가 지금 좋죠, 반응이? 네. 얼마큼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요? 네. 남들이 전달하기 전에 빨리 전달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단점은 약간 그 고장률이 좀 있어가지고 모터가 잘 안 들어가가지고 가끔씩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저도 보니까 꼭 안 되는 사람한테 AS를 해주는데도 안 되더라고. 맞아요. 그게 왜 그런 거죠?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 이상이 없는데 바꿔서 뭐 2번, 3번까지 바꿔줘야 되는 분이 꼭 계시더라고. 한 분이 계속. 그래요? 사항법 잘못된 거예요? 보관법이? 보관법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하시고 나서 물기 있는 상태에서 바로 세워두신 분들이 그 케이스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기가 있으면 털어서 약간 이렇게 말려놓은 다음에 마른 시간을 다 닦아요. 수건으로 닦고. 수건으로 닦아야 그러니까 그 물이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계 안에요? 끝에 단자. 모터. 아, 자체로 화장실에 그 두지 말라고. 충전기 단자? 여기도 있고 대가리. 충전기 단자고 못했는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헤드문 보면 돼요. 대가리는 한 번만이고 여하튼간에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께 지금 여러분이 많이 계시니까 지금 이렇게 사례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물어보면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걸 공유하시라고요. 알아서 이게 티퍼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방수가 되기는 되는데 그 자체가 어때요? 저도 막 이게 물로 막 씻더라고. 근데 물론 방수가 되기는 될 것 같아.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하다 보면 걔는 방수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물밖에 충전기랑 닿는 부분이 습기가 있으면 쇼트가 안 나요. 돼요. 그래서 모터에 영향이 좀 기계는 가기는 완전 하거든요. 방수라도 막 해도 되는데 그 충전 닿을 때 물이 닿으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들어오신 뭐였냐면 생활방수가 된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쓰는 거야. 그러니까 생활방수가 되기는 돼요. 그런데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물기가 들어가면 습기가 차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에다 막 씻더라고. 근데 그게 과연 그렇게까지 씻어야 되나 나는 좀 그게 의문이었어요. 물론 갈바닉보다는 더 되겠지만 근데 앞에 이렇게 헤드를 이렇게 불려면 그 안에 모터가 있으면 거기에 그 물기가 많이 있을 때 거품이 좀 들어가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거 닦아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꼭 물에다 해가지고 꼭 해야만 되나? 저는 그게 말이면 뭐다 돌아가는데도 물이 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건조를 바로 하면 되겠죠. 근데 건조를 잘 안 하잖아 문제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많은 걸 닦거나 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면 거기에 오물질이 많이 껴가지고 모다가 작도 안 돼.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할 때 그 실리콘 헤드를 딱 빼가지고 씻어오라고 그래요. 저는 고객한테 관리하죠. 관리하면은 이거 딱 그거 분리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고객한테 줘요. 이거 가서 얼굴도 씻고 이것도 씻고 오라고. 그러면서 왜 제가 그걸 시킬까요?
교육이요. 네, 예, 소비자 교육. 예. 위생적이다. 예, 그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하는 행동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생각해보세요. 기계를 씻지 않고 헤드만 씻을 수 있게끔. 아니,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헤드만 빼갖고 씻게끔 주는 거예요. 네. 얼굴 이렇게 다 받고 나면 이분이 세안하잖아요. 그럼 그걸 딱 빼갖고 이것도 씻고 오세요. 얼굴 씻으면서 이게 빌려보내서는 만져보라고. 내가 주도. 아예 부드러운 거 느껴보라고. 봐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세요? 네. 아, 그럼 왜 하세요? 세척이 간편하다. 세척이 간편하다. 그러니까 저분은 세척이 간편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네. 내가 하는 행동이. 네. 또 위생적이 그렇게 위생적이. 씻을 때 그렇게 씻을 교육하기 위해서 또 부드러워. 부드러움을 느껴. 그렇지, 최대의 부드러움 느끼라고. 그건 세 가지가 다 맞는 거예요. 네. 맞죠? 네. 그럼 만약에 내가 씻기에 편리하게서만 했다고 하면 그분한테 가서 뭐예요? 씻고 왔잖아요. 네. 그분한테 그럼 뭐 해야 돼요? 질문하셔야 돼요. 네. 저는 반드시 물어봐요. 이거랑 물어요. 어땠냐고 먼저 얼굴부터 물어봐야겠죠. 네. 그럼 어때 얼굴? 좋다고 하지 무조건 되고. 네. 근데 좋다고 하고 넘어가요? 어떻게 합니까? 좋다고 이분이. 무덤에서 받았어요. 좋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가 좋냐고. 뭐가 좋냐고. 그럼 뭐라고 이분이? 부드러워요. 부들부들해요? 편해진 것 같고.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는 다시 만져보라고 그래요. 피부가 매끄러졌죠? 그럼 왜 매끄러졌는지 설명해줘요. 근데 탄력이 생겼죠? 왜 탄력이 생겼는지 설명해줘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제품의 특징과 연관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세안을 하고 오면서 왔잖아요. 분명히 느꼈을 거야. 근데 이분은 잘 못 느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직접 만져보라고, 당겨보라고 이렇게 다 해줘, 이렇게. 그리고 그때 설명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하고, 씻었냐고, 보라고, 이렇게 보면은 잘 씻어왔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잘 씻겼냐고 물어봐요. 그 뭐라고요? 잘 씻긴다고. 그러면서 일반 타사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일반 타사는 이게 플래시박인데 잘 안 씻긴다. 근데 이거는 실리콘이다. 근데 어때 실리콘이 어땠냐, 느낌이 어땠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하기 전에 이렇게, 원래 전에 이렇게 돌리는 것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는데, 만약 못 보였다 그러면 하고 난 다음에, 그 안을 일단 돌려줘요. 이렇게. 양쪽으로 더, 이렇게 바깥으로 맞물려 돌아간다는 거 보여줘요. 이게 자꾸 돌리면 거꾸로 돌아가죠. 서로. 맞물려. 그걸 실제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분한테. 이렇기 때문에, 이 얼굴에 피트니스 자격이 일한다. 운동관 자격이 일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그렇게 실생활에서 우리가 배운 걸 갖다 그대로 젊어갖고 설명하는데 얼마 걸릴까 이거? 얼마 안 걸려요 그거. 근데 그런 걸 짚어주는 거랑 안 짚어주는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바로 그거예요 차이점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저는 몇 명만 안 만나도 저는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인식이 되게끔 저는 딱 좋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 누미스파를 갖다가 내가 알고 누미스파를 어떻게 쉽게 이 사람한테 탁 인식시킬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 하셔야 되는 이게 마케터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면 그분한테 어때요? 기억에 남겠죠. 예, 그러면 그게 우리가 이야기를 고착성의 원리로 그 사람한테는 항상 그게 남아있어요. 누미스파 기억이.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죠. 이게 근데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3개월마다 한 번씩 이게 교환해줘야 된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이분이 뭐라고 했죠? 뭐하게 생각하죠? 그만큼 피부보다 부드럽다는 거다 이게. 근데 이것도 회사에서 공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AR로 바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저기 하면 재를 갖다 3개를 하고 4개째 올 때는 회사에서 알아서 이게 원래 3만 4천 원이 얼마예요? 7,000원인가? 네, 잘못 알았네. 이게 7,000원인가 4,000원 되는데 이 헤드가 공짜로 와. 그러니까 헤드를 공짜 쓰겠구만. 근데 저기 가면 5% 10% 더 싸죠. 네.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안 하는 게 바보지. 그러니까 이야기도 안 한다 본다. 그럼 바보예요. 맞죠? 네. 그러면 해요. 그러니까 저기만 그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거 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 사람한테 내가 설득시킬 게 아니고 누구나 앞에 때 논리적으로 내 말이 맞구나. 이걸 이해하게끔 우리가 대화를 끌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오늘 이 팀만 여러분들이 내 걸로 만들었고 실생활에 활용하셔야 돼요. 네. 항상. 그러니까 이게 좀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생각을. 그러면 도움이 된다. 이런 노하우가 엄청나게 많은데. 정리를 해주세요.
아무튼 예. 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넬리 있죠, 넬리. 히말라야 넬리. 이번에 히말라야 넬리 예, 제주도 가죠. 제주도 가고 뭐 이렇게 여행 겸 해서 하루 할 거고요. 이번에 강사분 누구 오시지 아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한테만. 우와. 네. 이번에 벨로시티는 이번에 그 강의 주제는 벨로시티 새로운 시작 일생교회. 천근. 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시작이 된다. 이거 카페에 올려놨어요. 카페 다운받으시면 돼요. 사진 안 찍어도 돼요. 카페에 다 올려놨어요. 네, 사진 다운받으시고 올려드릴게. 새로운 시작인데 일생의 기회다 이렇게 했어요. 네, 맞아요? 네. 여러분 저거 소통이 돼야 되는데 저는 벨로시티를 새로운 시작이고 일생의 기회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적였어요. 네. 이게 슬로건이 그죠? 네. 1일차는 저쪽에 부산에서 팀에서 김민철 사장님이라고 아주 젊으신 사장님인데 스마트한 사장님이신데 아주 이렇게 사업을 잘하시는 사장님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본사에서 이제 신제품 프로모션 내용에서 본사에 와서 트레이너 전담 트레이너 와서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청구 사장님 오셔가지고 이제 당신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그래서 이제 강의 좋죠. 네. 이북 강의 들어볼 때요. 너무 좋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시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나의 꿈 나의 누수기를 이제 최근에 사장님 진행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발표하실 분 해가지고 이제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10분에서 15분 동안 발표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도 그 트립 이야기했죠. 석세 트립 목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뉴스킨이 1년을 갖다 회계연도를 했어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1월 달부터 12월 달에 기간을 해가지고 1회에 한 번씩의 여러분의 기회가 줬는데 지금 회사에서 6개월마다 기회를 주는 거죠. 1년에 2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기회가 2번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도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달까지니까 오늘 지금 4월 달이죠? 이게 4, 5, 6이니까 지금 도전하신 분들은 6월 달까지 잘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아예 그냥 도전하기가 어려운 분들 있죠? 내가 지금 상황에서 그런 분들은 그냥 넉넉히 있으시면 돼야 돼요. 네, 지금 준비하셔야 되는 거야, 지금. 지금 준비하셔야 여러분이 4, 5월 달까지 준비를 하셔야 6월 달까지 딱 모든 걸 준비가 끝나야 7월 달부터 스타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제 비교적 4개월을 유지하셔야 그 다음에 석세TV에 자기 조건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부터 명단을 새로 늘리고 찾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하셔가지고 4, 5, 6에 세팅이 다 돼야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 내가 그러면 처음에 그 석세TV를 도전한다 그러면 내 GV를 내가 6월달까지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최대한 끌어올릴 것인가. 그러면 현재 GV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얼마 정도. 그리고 신규 사업장을 내가 만들었을 때 이분이 GV가 얼마 정도 나오게끔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아주 골드로 해가지고 보면 6월달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4개월 해야 되니까 12월, 11월, 10월, 9월 이렇게 맞죠? 맞아 안 맞아요? 4개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4개월 동안에 우리가 최소한 12,500포인트가 4달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가지고 5만 GB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까지 GB가 최소한 12,500씩이 나오게끔 해서 9, 10, 11, 12 맞죠? 그때까지의 목표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어떤 건 이해가 됐어요? 이거 여기 스폰서가 디테일하게 다시 해가지고 이걸 미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아셨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4월달에 누미스파 나오죠? 그러니까 그 누미스파가 지금 현재 소비자한테 이게 다 지금 현재 전달이 되고 있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계속하고 만나고 관계유지 하는 거, 바구니 하는 거 이런 것들 계속 해가지고 그런 것들 명단을 해가지고 더 누미스파 쓸 사람 누군가 찾아가지고 그걸 전달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 맞게끔 해서 여러분이 하루에 해야 될 일이 나오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하실 건데 목표 설정과 조직 성장을 위해서 벨로시티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장윤모 사장님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잘하신대요. 그래서 초대해가지고 이분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다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넬리가 가기 전에 스폰서님하고 이번 주 내로 다 해서 세팅해보시고 또 그 다음에 넬리 때 저 사장의 강의를 들어보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누락된 거 약간 미비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때 보충을 하셔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이 랠리가 이렇게 이틀 랠리가 끝나면 그 다음 날은 이제 하루 종일 여러분 이제 이튿날 점심 때부터 그 다음 날 저녁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1박 2일 코스로 해가지고 제주도 이제 여행 코스를 지금 현재 이제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 티켓 지금 안 되면 빨리빨리 하세요. 미리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행지 가고 싶은 곳 정해졌나요 지금? 네, 다 정해졌어요. 다 정해졌어요? 네. 그럼 다 정해졌으면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프로그램 해가지고 스케줄표 이렇게 작성 좀 해갖고 같이 공유 좀 해주세요. 아셨죠? 네. 오케이. 여기까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날씨도 좋고요. 요즘 뭐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 뭐 황사 막 이야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거기에 사업이 많이 뜰 것 같아요. 근데 호흡 하는데 불편하지 않죠? 많이 불편해요? 네, 그래요? 그래. 그럼 마스크를 쓰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어떤 걸 마스크를 쓰냐면은 이게 지금 현재 그 봄이 와야 되는데 겨울이면서 지금 봄이 아직 덜 올 뜰만 하잖아요. 근데 지금 4월 지금 며칠이에요? 16일. 중순이에요. 그러면 4월 지나면 5월달 되면 바로 여름이 와요. 이게 지금 봄이 없어요. 우리 계절이. 그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오늘 또 기회에 이야기했지만 금방 훅 지나가요. 지나고 나면. 맞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시간을 여러분이 잘 아끼셔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시간 좀 촘촘하게 계획해가지고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